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연애하면 안 되는 유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를 불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사가 그렇듯 인간관계 역시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때로는 오히려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어요. 심리학 전문 매체 원더풀 마인드는 커플 간에 있을 수 있는 심리적 학대 방식 5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무리 외롭고 궁해도 절대 연애하면 안 되는 유형을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연애하면 안 되는 유형 5가지. 첫 번째, 비대칭적인 갑을관계. 먼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 중 하나는 한쪽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갑을관계입니다. 커플 간의 심리적 학대를 감지하는 첫 번째 지표예요. 비대칭적 관계는 감정적인 유대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보통 사안의 결정권은 항상 상대에게 있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면 크게 화를 내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한계를 느끼고 상대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거나 비판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TV 프로그램을 무엇을 볼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금전적인 결정과 같은 큰 문제까지 모두 상대가 결정합니다. 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거나 비판할 때가 많아요. 이처럼 연애만 하면 늘 의리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지나쳐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거나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타인의 기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결국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 거예요. 늘 남을 우선순위에 두는 건 위험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인간관계 전문 상담사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는 헤일리 맥이는 늘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호 주고받기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이고 연인 관계에서는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잃어버리는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늘 남을 우선순위에 두고 희생하는 그 과도한 착함의 정체는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포장지를 벗기면 유기불안 혹은 애정결핍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드러나요. 너무나도 무서운 그 감정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에겐 착한 아이 같은 행동이 필요했던 거죠. 이처럼 애착을 가진 상대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유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때 부모와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엉엉 울고 보채는 것도 다 유기불안 때문인데요. 성인이 되어 연애하면서도 애인에게 질투를 느끼거나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하는 것 역시 이런 유기불안에서 비롯된 심리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의 정도가 심해지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관계의 균형이 깨진 연애는 상대를 지치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애인에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의지하려고 들게 되기 마련이죠. 이런 연애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건 사실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유기불안이 심한 경우엔 상대방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안절부절 못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통제. 상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 역시 심리적 학대의 일종입니다. 가볍게는 상대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누구와 대화하는지를 신경 씁니다. 심해지면 상대의 메신저나 카톡을 몰래 읽기도 하죠. 여기에 상대의 옷에 제한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원치 않는 잠자리를 강제로 요구해요. 파트너의 통제 욕구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상대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통제한다.
상대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항상 상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상대의 재정과 신용카드 사용을 통제한다. 상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 세 번째, 경멸과 굴욕, 모욕주기죠. 상대를 모욕하는 A는 상대를 경멸하고 과소평가하면서 권력을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취하는 행동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빈정거림, 상대의 성취를 평가절하하기, 경멸적인 별명 사용하기, 해로운 비교하기, 피해자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최소화하기, 피해자가 하는 일을 끊임없이 비판하기,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도 상대를 조롱하기, 상대를 쓸모없다고 평가하거나 항상 틀렸다고 말하기. 그 다음 네 번째 유형, 감정적 조작, 가스라이팅이죠. 커플 간의 심리적 조작은 정서적 지배의 정교한 기술로 자양분을 얻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설득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수법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 상대의 감정이나 우려를 경시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른바 최소화, 무효화 전략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란 이름 아래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해요. 스스로를 못 믿게 만드는 거죠. 또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상대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말함으로써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상대가 이로부터 헤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다가도 애정을 틈틈이 보이기 때문이죠.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는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유래했는데요. 영화 속에서 남편은 일부러 전등을 어둡게 한 뒤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당신이 착각한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뇌가 반복되자 아내는 자신이 미친 줄 알고 고민에 빠지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내는 왜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남편이 평소에 다정하고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 쉽게 발견된답니다. 게다가 부모 자식이나 나이 차이 크게 나는 커플처럼 위아래가 확실한 사이에서는 반박하기 더 어렵죠. 감정적 조작은 학대자가 피해자의 현실과 생각을 의심하게 되는 학대의 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소화. 파트너의 감정이나 우려를 경시한다. 파트너가 매사에 너무 예민하거나 소심하다고 몰아세울 수 있어요. 둘째, 무효화. 파트너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편집증이라고 말하는 등 해로운 표현으로 파트너의 의견, 생각과 감정을 무효화합니다. 셋째, 주제 바꾸기. 파트너가 걱정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대화를 기피하거나 주제를 바꾸고 말할 가치도 없는 일에 집착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넷째, 현실 부정. 파트너와 특정 부분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했다고 파트너가 말하면 미쳤다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의심과 창조. 반복되는 감정 조작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파트너의 기억이 잘못됐고 정신이 이상하다며 몰아가기도 해요. 여섯 번째, 비난. 전형적인 조작 형태로 모르는 사이에 모든 부정적인 일을 책임지게 됩니다. 학대자는 파트너에게 해를 끼치고 무효화하면서 나쁘게 비난합니다. 일곱 번째, 감정적 과부하. 가스라이팅 할 때마다 매우 명확한 목적하에 파트너에게 혼란, 불안, 정서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성과 애정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유형, 고립 또는 격리. 상대를 고립시켜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심리적 학대의 한 유형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부족하고 나쁜 사람이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학대자는 벌을 주기 위해 파트너와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대자는 피해자가 고립되고 혼자 있고 취약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상대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분리하여 더 큰 통제력을 얻고 결과적으로 모든 일에 관여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연애하면 안 되는 유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연애하면 안 되는 유형 5가지. 첫 번째, 비대칭적 가불관계. 두 번째, 과도한 통제. 세 번째, 경멸과 굴욕, 모욕주기. 네 번째, 감정적 조작, 가스라이팅이죠. 다섯 번째, 고립 또는 격리.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